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디지털 지식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개발을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기계를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교육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디지털 지식은 또 뭐야? 예를 들어서 디지털 머니는 아는데 비트코인은 알겠는데 디지털 지식은 또 뭐지? 그리고 이게 또 기계 교육은 또 뭐야? 사람을 교육해야지. 그리고 기계 교육을 하는데 사람을 위한 기계 교육은 또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건 송명이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은 이제 낮에 다니는 직장이고 저는 최재화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평신도죠. 가끔가다 뭐 이것저것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동중부 성령 대회나 꾸르실로 오시면 아마 그 반주 봉사하는 사람으로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쪽으로는 거의 아이돌 수준입니다. 자, 오늘 카톨릭 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21년 경계 모듈형 CUK 인성교육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특강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좀 서치를 해봤어요. 여기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가 왜 불렀지? 카톨릭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프란치스코니까 가슴이 떨리긴 떨리죠. 예. 그래도 여기서 뭐 하는 게 있으니까 불렀을 텐데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카톨릭대 인간학 연구소 인성교육 방법을 묻다 발간했다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인간 존중과 생명 중심의 가치관 재정립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길을 모색하는 학술 단체이다.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동서약의 철학적 시각을 분석해서 교양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모듈식 교육 방법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한 거 하고 경계 모듈형 인성 교육 과정 방향성을 제시했고 올해는 이제 이게 작년 책의 이야기니까 올해는 인성교육 미래를 만나다 이거를 선보이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이제 다음번 쓰실 책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제가 드리는 내용을 좀 이 책에 뭔가 밑밥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활용하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레퍼런스 잘 하셔서 뭐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개념하고 term 먼저 정리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knowledge machine education for human learning이에요. 원래 human은 아니고 human까지를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학습을 위해서 기계를 교육한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knowledge인데 뭐 AI도 좋고 메타버스도 좋고 뭐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이 수원에 메탄동 살고 계십니다. 메탄 가는 버스인지 뭐 그런 이야기 엄청 하시던데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4차, 5차, 6차 뭐 차수도 많이 올라가고 막 말 바꾸기 엄청 하시잖아요. 사람들 빅데이터 했다가 무슨 뭐 기계 학습 했다가 딥러닝 했다가 그냥 유행어 그냥 여기저기 내용도 모르는데 뉴스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깊은 이야기인데 저기가 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룰 베이스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코드로 바꾸고 전부 다 디지털 형태로 다 바꾸면 프로그래밍이 핵심인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과 expert analogy 그리고 룰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좀 배울 거고 머신러닝을 컴퓨터로 쓰는 것과 머신러닝을 knowledge로 쓰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대부분 predominantly 이거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하는데 저는 knowledge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 기계를 지식기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external 외재적 지식의 표상으로 만들고 외재적 지식의 표상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knowledge representation은 internal도 있고 external도 있습니다. 외재적으로 표상된 것, 결과물, 지식의 산출물이 있고요. 그 산출물을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그래서 디지털 knowledge라고 그래요. 그것을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purpose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analog knowledge representation 있고요. 책 같은 거, 종이. 나무 죽여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냄새도 맡고 막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그게 아니라 digital knowledge representation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의 표상은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표상들은 그쵸? 뭐 거북이를 잡아와라 등딱지에다 써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는 저희의 지식의 표상을 전반적으로 디지털라이징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uman made knowledge representation 있고요.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그쵸? 사람이 만든 책, 사람이 만든 보고서, 예를 들어서 지식을 어루만져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기계가 생성한 지식의 표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계가 생성해낸 거예요. 물론 기계가 생성하기 전 단계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했어요. 하지만 기계가 만든 책, 기계가 만든 문화, 기계가 생성한 텍스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식의 표상이죠. 그렇죠? 사람이 근데 이제 기계가 생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총합시켜서 학문적인 이제 학술 방법론으로는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그래요. 지식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여기서 그냥 지식 모형하기, 지식 프로그래밍 하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knowledge engineering이 맞고요. 그러면 programming knowledge for machine to generate digit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계에다가 우리의 knowledge를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지식의 표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특히 디지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론입니다. 그 중에서 educational knowledge를 다루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교육학과 교수니까 교육학적인 educational expert의 knowledge를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educational content and service, 학습자를 위한 educational content and service를 생성하도록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PDF 만들어 게시판에 글 올려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비디오 녹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건 기계가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저장해 놓은 거지. 그리고 보낸 거, 전송한 거지. 그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4차, 5차 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educational technology 하시는 게 말이 안 맞는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까칠해지네. 그렇잖아요. 예. 뭐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럼 4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9세기의 기술을 그냥 활용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educational expert의 knowledge를 engineering 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요. 주로 educator, teacher 선생님의 지식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은 데이터 드리븐 되어 있는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프로그래밍을 사람한테 시키니까 나중에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아무도 저랑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이거는 사람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사람한테 시켜서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돈이 안 됩니다. 왜? 사람한테 인건비 줘야 되니까. 회사들은 사람을 잘라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회사의 목표예요.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싸죠. 사람을 쓸 필요가 없죠. 엔지니어 몇 명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머신 에듀케이션은 둘 다 하는데 전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뼈대를 짜고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빅 어세스먼트를 만들어서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도 나중에 하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론이 완전히 다른 방법론이. 그래서 제가 머신 러닝하고 기계 학습하고 나를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머신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딥러닝 하시는 거예요? AI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자동 학습하게 만들었다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굴 죽이는 기술인지 살리는 기술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하면 좋죠.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운전을 안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잘 밸런싱해서 저희가 기술을 바라봐야 됩니다. 빅데이터가 있고요. 빅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빅 어세스먼트를 만든 거예요. 개념을. 어세스먼트를 크게 만들어야지 좋은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어세스먼트를 크게 기계가 생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전문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빅데이터를 나중에 제대로 하자라는 방법론이에요.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저희 쪽에서는. 무슨 뭐 아무데나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도 밥도. 그 다음에 centralized 플랫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웹사이트에 뭐 올려가지고 뭐 회사들도 올리고 선생님들도 뭐 올리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육자가 센트릭이 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교육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식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centralized 플랫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EBS나 뭐 캐리스에서 하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Teacher Empowered Assessment라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ducational Content and Service를 막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Digital Infrastructure를 만든다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Adaptive한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Digital Infrastructure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가 막 다니고 산업이 잘 가기 위해서 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죠. 안 보이죠. 새롭기도 하지만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고 안 갔던 길 걸어가고 있는 그런 중간입니다. 네.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디지털 나우리지가 뭐냐? 뭐 이거를 창의 융합 교육 포럼 2대에서 했는데 한번 보시죠. 뭐 2대에서 초청해서 했으니까 예산은 2대 예산을 쓰고 또 가톨릭 대학에서 내용만 빼가면 좀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것도 있고 국제 심포지엄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때는 또 AI in Education에가 또 했습니다. 또 비디오를 또 따놨어요. 예, 거기 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AI Education에서 AI 하는 게 왜 퀘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예. 이 두 개는 뭐 조금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같은 거 리피트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hat's wrong? 문제의식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좋은 자세죠.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보는 게.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것 같은데 전공으로까지 배울 들리시죠? 것까진 없다 뭐. 빠른 탈출이 답이라고 막 생각이 있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문과충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문송해라. 문송해야지. 문망, 문충이들, 문과 똘추 새끼들 마치 무슨 놀이처럼. 처음에는 기분이야 나쁜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기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기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말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가끔씩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뒤처졌다던가 내가 이 경쟁에서 불리하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냥 장난식으로 유머 같은 걸로 이게 심각하다라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이나 인터넷 쪽에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돈을 만지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만질 수가 없다라고. 뭔가 문과 애들은 시험 쉽겠다? 차별적인 감정을 받는다. 우리가 뭔가 훨씬 더 어렵다? 그냥 애초에 문과의 공부량보다 이과의 공부량이 좀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느냐. 본인이 이제 공대생으로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조금 있나 봐요. 좀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 같고, 걔네가 그래서 하는 게 정확히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마냥 웃어넘기기가 쉽지는 않죠. 친한 사람끼리 농담으로 하는 게 가장 많았고 약간 답답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고, 교육 빅고르 취업이라는 관점과 다른 생각으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 인문대 학생들이나 또 인문대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많고 이 여학생들이 강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대생들이 순전히 사회적인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왜곡된 우월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콘텐츠의 가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학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기술력과 융합될 수 있는 인문적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철학이나 문학, 역사적 지식의 축적과 이것을 통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전 세계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미국에도 있습니다. Fuzzy Humanity Aversion이라고 인문학 혐오입니다. 그렇게 하는 혐오가 있어요. 혐오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쵸?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른이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문과에서도 IT 교육 좀 하자 이러면서 취업을 위해서 인문계도 IT 교육을 합시다. 파이썬하고 자바를 배웁시다. 에? 땅콩 만들 일 있어? 뭘 파이썬을 잡기는 자바. 잘 보세요.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이런 거라고요. 문과 애들한테 지금 파이썬하고 자바를 가르쳐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소양으로는 좋죠. 한두 과목 듣는 거야. 그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냥 하나씩 듣는 거고. 대학 와서 지금 실전을 하는데 그냥 장난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새총 한번 써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이겨요? 한두 과목 들어가지고. 공대생들은 뼛속 깊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하는데 전산과 101은 미국에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0%는 첫 시간에 떨어집니다. fail이에요. fail. 30%는. 2년이 지나고 나면요. 전산과 전공했던 애들 중에 반 이상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 어떤 학교를 막론하고 전산 전공하려면.
그냥 빡치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전산을 한 친구들하고 우리가 뭐 소양 교육으로 받았던 친구들하고 나가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프로그래밍 안 돼요. 경쟁력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설프게 교육하니까 격차가 더 어설프게 디지털 컨텐츠 넣으니까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술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요. 기술로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가 미성숙한 단계로 도입이 되면 격차를 더 벌인다라는 거예요. 못 사는 애들한테 게임을 줘 버리면 공부를 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전화기를 주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직시를 안 하니까 아무거나 주고 나서 뭐 AI 했다고 막 우기는 거죠. 막 "와우 이거 이 소프트웨어가 AI인데?" 이러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느리고 비싸고 자주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고위험 고부담 시험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험 한 방에 인생을 결정시키는 시험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험의 보안과 형평성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렵고 또 시험 자주 못 치고 악순환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날아가던 비행기도 지금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속에서 그래 왔는데 어쩌라고 하던 대로 하지. 애들이 죽어나가도. 애들 안 낳잖아요. 연애도 안 하잖아요. 임신될까 봐. 자기처럼 그렇게 자기 아기를 키우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라왔던 것처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경쟁을 또 내 자식하고 시켜야 되는 게. 연애도 안 하잖아요. 결혼은 뭐 결혼 근처도 안 가네. 사랑을 해야지 애를 낳지. 예를 들어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렸던 기억에 살았던 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중에 입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쥐잡듯이 우리 아이들 잡잖아요. 근데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내 자식만 대학 가면 돼. 내 자식은 이제 대학 갔어. 나는 아니야. 그러고 살잖아요, 어른들. 젊은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노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제대로 왔고요. 원래 지금 있었던 문제점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극대화됐고요. 그러다서 테크놀로지 쓰니까 어떻습니까? 종속당하는 거예요. 기술을 쓰면 쓸수록 락인 되고 디펜던시가 됩니다. 이제 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다 가서 인간성이 더욱더 말살됩니다. 센트럴라이즈된 기업 자본과 기업 그 돈은 돈을 끌어당긴다고 기술은 돈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돈 많은 사람이 기술력도 좋은 거예요. 돈 나라가. 그러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계속 집중되면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요. 계속 생긴다고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순화된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부산 지방대 중에 아주 좋은 지방대에 비지팅을 1년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대학원에서 이렇게 4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거기에 복도에 무슨 포스터가 있냐면요. 지리지질학과 후배 일동 선배님 2000대 1은 숫자에 불과합니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임용고시 경쟁률이 뭐 1000대 2000대 1이었나 봐요. 근데 아침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미래가 이런 거구나. 그럼 저는 제가 봐도 그게 가슴이 아픈데
그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거 대학 가는 데만 해도 힘들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 선생님 안 되면 뭐 하라고? 예? 노량진 컵밥 먹으면서 애들 그 젊은 애들 하고 있으면 저희가 노후에 돼 가지고 제대로 된 밥 먹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 밥 먹이고도? 아닙니다. 똑같다고요. 그들의 미래가 우리 노후라고요. 쥐들 경쟁시키듯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대학 가는 것도 엄청 힘들더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데이터 보니까 무슨 뭐 등급이 9등급인지 10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1등급 아니면 2등급, 1등급이나 2등급 안 되면 교대도 못 가더만요,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교육위원도 하시고,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그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하던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애를 안 낳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그것도 여자한테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막 저한테 뭐 그러면 저희는 애 낳는 기계인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잘 모르겠고 그럼 난 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나는 미국에 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도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은 2000년도에 미래의 교실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900년도에 프랑스의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잘 보시면 여기 머리 벗겨져. 아직 저는 머리가 벗기지 않죠. 교수님께서 책을 갈아 넣어서 기계에 잘 보세요. 책을 갈아 넣고 옆에 조교가 책을 갈아 넣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종이책이 전선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징 돼서 전달이 돼서 여기는 와이어네. 그렇죠. 그때는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여기 다 전선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100년 전에. 만화같이 그렸지만 정말로 저한테는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놨던 아날로그 지식의 표상, 특히 나무를 죽여 가지고 그 펄프인지 뭔지 나무 죽여 가지고 만들어 놨던 해 놨던 거를 전산화 시켜서 이 지식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구조를 파악을 해서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기계가 이 지식의 표상들을 생성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stimulus, educational content and service로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 데이터를 줘서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아 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120년 전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것을 디지털 나우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좀 교육시키게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기계 머신 러닝이 아니라 머신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머신 러닝은 스스로 배우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주면 기계가 알아서 최적화를 하니까 그렇게 회사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프로그래밍 자동적으로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기계를 쓰긴 써요. 사람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사람한테 인건비 줘 가지고 전문성을 고취시켜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게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사람을 교육하는 것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 다 외면받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그래도 합니다. 저는 이게 길인가 싶어서. 프란치스코잖아요.
자, 이건데 엘리펀트를 우리가 디지털 지식이 뭐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디지털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화면에 있는 표상된 것, 화면으로 표상된 것을 보는 거지. 표상되기 전 단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프로그램 저도 못 읽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해독력도 안 되고 그게 복잡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지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야? 코를 이야기하면 뱀이야? 꼬리를 이야기하면 밧줄이야? 다리를 이야기하면 통나무야? 귀를 이야기하면 부채야? 뭐 몸통을 이야기하면 벽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comprehensive knowledge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소양도 없고 프로그램 저도 못 읽고 예를 들어서 계속 비트코인만 쳐다보고 가격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오르는 거지? 너무 비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리 샀던 사람의 내가 옛날에 샀었으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지금 이 작업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저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없는 거라니까요.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디지털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기계가 만들어낸 것을 보는 것이고 기계가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추론하는 게. 보여진 것만으로는. 만들어 놓고 나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코끼리인가? 아니죠. 그렇죠. expectation하고 comprehensive entity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죠. 특히 디지털 세상이니까. 결국에는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나우지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를 교육하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서 기계가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모형화하자라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프로그래밍해서 기계 교육을 하고 기계 교육을 한 것으로 디지털 나우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가자라는 겁니다.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휴먼 엑스퍼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다 죽으니까 애들 만들어 가지고 새로 태어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지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날로그 세상에서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열렸습니까? 메탄 가는 버스 말고 디지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디지털 공간 속에서 축적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축약시키고 축적시키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디지털 러닝도 되는 another route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세상이 이제 많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신 에듀케이션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인데 knowledge를 모형화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지식공학이고 특히 그 지식공학 중에 평가 지식공학이에요. 왜 평가입니까? 교과는 어디 갔어? 예를 들어서 뭐 과정은 어디 갔어? 평가 속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럼 놈은 다 있잖아요. 평가 속에 다 있습니다. 학생이 알아야 될 거, 그쵸? 교과,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 프로세스 다 녹혀져 있는 게 평가라는 걸 하는. 제가 평가 전공자니까 뭐 평가 전공자만 논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평가는 데이터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곳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특히 knowledge engineering에 가면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 전공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평가 전공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 사이코메트릭 모형이라 생성하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조직화, 체계화, 구조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기계가 생성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평가, 서비스 앤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평가가 테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formative assessment 혹은 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을 위한 평가니까 거의 러닝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 형성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래밍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ymbolic, rule-based, deducti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ta-driven method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 10년, 20년간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컴퓨팅 파워도 세지고 데이터가 다 디지털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기계가 습득할 만큼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체계를 이 symbolic, rule-based, deductive 한 걸로 먼저 만들고 그걸 만들어진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eliciting, 그러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integrating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왼쪽을 먼저 해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같이 합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계를 컴퓨터라고 불렀잖아요. 디지털 디바이스를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옛날엔 진짜 기계식 기계였는데 요즘 전자식 기계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머시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시너리 as 컴퓨터에서 머시너리 as knowledge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기계를 나의 지식을 표현하고 지식을 어루만지고 지식을 축적시키고 지식을 다루는 요소로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단순히 지식의 표상을 우리 워드 칠 수 있잖아요. 그냥 지식의 표상을 우리가 만든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knowledging 뭐 이런 단어도 만들었어요. D가 빠졌네. D가 빠졌네. knowledging, knowledge 뭐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저만 만든 거라서. 그래서 knowledge-based deductive method 하고 data-driven inductive method 해서 우리가 만들면 integrated 되어 있는 상태로 될 거고 저희 모든 지식을 다루지는 않고요. 교육학적인 지식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된 지식을 다뤄서 이 종은 이것과 차별이 되는 그런 접점들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educator, assess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교육 전문가라고 그래요. 저는 educational expert가 있어요. 그리고 assessee 혹은 learner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기계에다가 inject knowledge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식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걸 제가 그냥 지식을 주입한다는 용어를 주입 교육. 한국 분들이 되게 잘하십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사람한테 하지 말고 기계한테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domain knowledge, pedagogy knowledge, learner knowledge 모델을 모형화시켜서 붙여서 이제 diagnostic 진단과 처방과 충실에 대한 프로세스로 감싸서 학생들은 그러면 이 시스템은 학생들한테 뭘 한다고요? learning을 stimulus 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학생에게 끊임없이 응답을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se를 받아서 최적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저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ject knowledge를 하자. 사람들은 이제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데이터만 많이 쌓아두면 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되는지. 어디서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지고 가만히 있는데 AI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론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나씩 knowledge를 모형들을 체인처럼 엮는 거예요. 이 모형 저 모형을 해서 데이터가 여기 흐르게끔 모델 체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처럼 흘러서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디지털 공간의 어떤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AI라고 부르는데 저는 안 부릅니다. AI라고. 아무거나 다 AI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싫어요. 아무거나 다 AI래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예를 들면 지식을 만든 그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교육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교육자가 그 지식의 주인이고 주체고 그리고 재산권,
에셋을 다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인프라스트럭 교육자가 만든 그 지식의 체계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된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서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가서 이제 이컬러지를 이룬 생태계를 이룬다는 용어를 씁니다. 생태계처럼 하나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주체로, 지식 모형의 주체로, 주인으로 참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 시스템이 지금 전통적인 Centralized Service Program 플랫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KD에서 뭐 적어서 보고서 형태로 아마 다음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유시지를 이야기하면 디지털 나레지를 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뭐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가지고 테스팅. 그 당연히 포머티브를 할 수 있죠. 러닝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어댑티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거의 러닝 서비스 그리고 어댑티브 러닝 애널리틱 이제 러닝 애널리틱 학습 분석 같은 그런 서비스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 레이어고요. educational expertise를 증강시키는 development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배울 때 선생님이 될 때부터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지식을 축적시키고 관리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alytic and Creative Thinking Development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구조적이고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나레지를 하게 되면 수용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게 뭐 프로그래밍 하는데 왜 창의적이게 되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면 폴라닌 선생님의 테스트 디멘션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좌초될 뻔했었는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암묵지 이런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암묵질환 그거 말고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왜냐하면 개별자를 보고 보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리를, 프린시펄을. 역추적, 역공학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tangible 개별자를 보고 이 개별자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암묵적이었었는데 explicit한 형태로 바꾸는데 그것도 한 단계 더 나가서 기계가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정말로 극단의 explicit한 representation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이 책을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하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지적인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강예환 교수님께서 in general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그렇게 못해. in generally.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갑니다. Tacit reinteg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암묵적인 재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묵적 재조합이라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개념을 보고요. 혹은 개별적 오토바이를 보고 멋있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해를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오토바이를 분해시켜 보니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보면 뭐 그냥 거위만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오토바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요소가 어떻게 구조화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움직이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다 체계적으로 분해를 해서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재조합을 해야지 아름다운 오토바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분해하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해내는 과정은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지식의 축적과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교육학은. 왜? 우리가 평생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육자니까. 젊었을 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문사충, 문내기 이런 얘기 안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의 접근 방법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안 보이는 거, 암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오토바이는 보이는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적인 추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전문성이 축적되고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제 이론은. 그러면 이제 comprehensive set of fixed logical operation도 도움이 되고 increasing stable rules of logical procedure가 교육에는 도움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런 그 암묵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있는 그 set of logical procedure 같은 것도 교육할 때는 도움이 돼요. 피아제 선생님 하셨던 이야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교육에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형식 질환, 암묵 질환 그 데피니션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tacit integration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지금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베르구선 선생님이 왜 우리가 창조적인 에이전시, 창조적인 주체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을 시켜내고 구조화 시켜내고 정리를 해내는 그때 사람은 창조적이게 되고 그렇게 진화하는 진정한 사람이 된다.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베르구손 선생님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엄청난 지적 노동이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 펀딩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대통령도 못 해줍니다. 돈 들어가는 거라고. 사람을 자르는 기술은 해줘요. 펀딩을 해줘요. 사람을 없애는 거 해주는데 사람 살리는 기술은요 펀딩이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니까 하나보지. 아무튼 그리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기술은 돈이고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정말. 그랜트를 하시려고 바깥에 나가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특히 그게 너무너무 심해졌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회사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 이런 기술들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기업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학회에서 한국교육학회에서 그 평가학회에서 뭐라고 왔냐면 여름에 특강 좀 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제 평가학회 회원들한테는 거의 10,000원, 20,000원에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8시간 정도 교육을 잡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펀딩을 할 때는 많이 펀딩을 해줘서 다 교육이 이 지식 모형하는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죠? 그 재능 기부 학생들한테 한국 학생들한테도 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8시간을 해서 제가 한 40시간 정도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를 던졌어요. 과제를. 그래서 이 과제를 마치면 내가 다음 교육 해줄게. 요 과제를 마쳐야 되는데 한 40시간 해야 되는 거 혼자서 8시간 수업 듣고. 아니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는 인간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선생님이셨어요. 힘들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선생님이 1등급에서 2등급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되고 거기 또 걸쳐져야지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적인 호기심과 열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희망을 좀 느꼈습니다. 이거 뭐 했던 교육인데 그 쇼케이스로 만든 건데 잠시 보시죠. 소리가 좀 크네요. 아,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 리소스랑 줘서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내믹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TTS, Text to Speech 엔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항을 물어보는 거를 기계가 읽어주는 형태로 만드는 모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있는 선지들 있잖아요. 디스트럭터를 모형화 시켜가지고 인지 검사에 활용될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 스텝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grammar,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문법을 구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문장을 생성해주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True, False, Multiple Choice Matching 여러 가지 아이템 포맷을 한 모형에서 나오게 해서 학생들이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멀티플 포맷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SVG라는 그림 라이브를 활용해서 기계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다각형을 만들고 색깔 칠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삼각형, 그 입체 도형을 다뤄가지고 지능검사라든가 인지검사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의 Picture Theory, Semantic in Use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세상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말과 글과 프로그래밍, 그림과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Cognitive Caregiver하고 인지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인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있죠. 지능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여서 만들어내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이제 올려가지고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이제 보통 뭐 Ravens Progress Matrix 같은 형태로 해서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문항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폴딩 하는 거, 또 그림 관련된 것인데 이제 접기 문항 있잖아요. 보통 인지 검사 하게 되면 삼성 테스트나 뭐 이런 접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쉽게 조절을 해서 학생들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돌리는 거예요. 이제 공간지각력 할 때 이제 개체를 돌려가지고 스피닝 해가지고 그 로테이팅 시킨 게 어떤 역할을 난이도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다양한 문항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quantitative reasoning, 공간 지각력, 뭐 여기는 이제 그림 쪽으로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교육에서 다 하지는 않았고 그림하는 부분은 앞쪽으로 했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낸 숙제예요. 8주 교육했나? 네. 잠시만요. 또 이러네. 레벨 1 했었던 분 지금 레벨 2 하고 있고요. 8주 동안 했고 40개 모형 엑서사이즈 70% 컴플릿했어요. 얘는 이제 선생님들 하셨던 숙제들 모아가지고 정리된 것들을 이제 했고요. 여기는 Family Tree라고 하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런 문항들 읽어주는 문항들 클릭하는 이제 문항들이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이거는 Reading Comprehension Test입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읽기 평가, 한글로 되어 있는 읽기 평가 문장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읽고 지문 바뀌고 관련된 문항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영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제 통계인데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번역도 해서 같이 변형돼서 다 나오게끔 계산기도 들어가고 뭐 텍스트 투 스피치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셨네요. 네, 아이오의 진민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얘는 이제 통계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학 있죠. 그거를 이제 진단 검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피드백도 다 모델링 시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계속 더 하겠다 그래서 모델 2도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모 여대랑 그 다음에 아이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좀 배워서 우리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셔서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지금 하고 있고요. 교사회가 결속이 돼서 내년 여름에는 교사회 주체로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선생님들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게 또 교사회의 리퀘스트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하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BTS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BTS 막 이 덕후가 아니라 뭐 아미 애가 만들어 보니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하는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깁티드 에듀케이션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특히 뛰어난 그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를 해보면 자기의 지식을 조금 더 표현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깁티드 에듀케이션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컨벤셔널 오거니제이션 인스티튜션도 있죠. 그건 하던 대로 하라고. 거기는 그런 냅두고 여기는 뭐 그냥 저는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교수님들 꼰대 마인드 없으신 교수님들하고 교사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커리큘럼 만들고 깁티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구손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인간은 자기를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도구처럼. 자기를 도구처럼 해서 자기를 만든다고 그러셨거든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자기 지식을 자기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인성하고 가깝습니다. 뭐 인성을 전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 expertise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그 기술이잖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전문 지식을 고도화시키는 그 기술이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의 결과물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능력에서요. 내가 사유를 통해서 생성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계한테 시켜 먹어가지고. 기계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시켜 먹으니까 희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대부분의 옛날에는 집성적이고 수렴적인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은. 왜냐하면 뭉개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잘 뭉개는 방법인데 이건 아닙니다. 확장하고 전개하고 발전적인 사고를 합니다.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변형된 것을 어떻게 축약시켜서 기억을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식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근데 지식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지식을 있어야지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 생성을 시키니까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도구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생성하는 쪽으로 머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지식 활동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지식 활동이에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차원 지식 가지고는 변형이 잘 안 되거든요.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변형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보수적이고 수용적이고 종속적인 데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뀝니다. 쟤 되게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닌가? 까칠하라 그러셔서 계속 까칠한 거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적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덜 인간적에서 인간적이게 되는 겁니다. 지적인 게 인간적이죠. 감정적인 게 인간적인가? 지적인 게 인간적이죠. 그래서 인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문과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프로그래밍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적된 고전을 많이 읽고 풍부하고 축적된 그 declarative 선언적인 지식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도덕성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 내 수업 시간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노력할 거야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왜냐면 덕성이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뭐하게 돈 벌게가 아니라 내 수업 시간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쓰겠다는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집니다. 학생들이 그 컨sume하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싸져요.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간학 연구소에서 불러줘가지고 좀 힘들지만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텍스트는 만약에 다음번에 할 땐 지식 모형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림입니다. 되게 힘듭니다. 프로그래밍은 힘들어요. 지식 구조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데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몇몇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죽습니다. 이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횃불잡인데요. 죽어가는 남자가 다음 세대의 멋있는 말탄 젊은 남자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전달해준 그 그림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횃불을 디지털로 만들고 있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